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5월 17일 저녁 9시 14분 되겠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오늘도 주식시장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선물이 좀 지금 1% 넘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기대되는 또 내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뭐 지금 FN 가이드에서 발표한 그 정리해 놓은 데는 뭐 안 나오고 지금 뭐 뉴스 기사에서도 실적 발표한 게 없어가지고 다트를 찾아가지고 오늘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FN 가이드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 이제 지난번에 정리한 것들 외에 볼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제 기준으로요. 보시면 이제 OCI가 별도지만 실적 발표는 4,904억, 영업이익 472억, 영업이익률이 약간 10%못 미치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순이익은 381억이고요. 그 외에 HMM은 실적 발표를 살펴봤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그 외에 한솔케미칼도 별도인데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 실적이 괜찮게 나서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고 오늘 한솔케미칼이 좀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과대 낙폭이었는데 한솔케미칼이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사조시푸드라는 이런 거 수산 관련주가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게 나왔네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뭐 음식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거는 뜯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사조동아원, 사조시푸드 뭐 이런 수산물 관련된 것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동원 시스템즈도 이제 참치캔 만들다가 2차전지 캔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별도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동원 시스템즈. 어쨌든 2차전지 관련된 주는 이따가 제가 첫 번째로 LNF의 실적을 살펴보겠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팍팍 들 정도로 실적이 숫자가 뛰는 게 확연하게 띕니다.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그 2차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확실히 성장하는 게 보인다. 어제 구성도 그랬잖아요. 예. 그 외에 또 뭐 조일 알미늄, 예, 이 이제 알미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서 뭐 그런 거 많이 움직였던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까보니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네요. 1660억에 208억 191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은 570%, 순이익은 뭐 658%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어 그리고 뭐 페노션은 살펴보았고 그 외에 또 뭐 눈에 띄는 게 한양 ENG 이제 반도체 관련된 건데 이것도 매출액은 8.1%, 영업이익은 37.6%, 순이익은 35% 정도 예 증가를 했고요. 그 외에 또 제형 솔루텍은 뭐 그닥 안 좋네요. 핸드폰 옛날에 제형 솔루텍 뭐 미래 컴퍼니가 OLED인데 OLED 관련된 장비인데 흑자 전환했고 매출액은 127%, 순이익은 1671%. 네. 이렌텍 전자담배라든가 2차 전지 하는데 역시 실적이 좋네요. 절대적인 숫자는 낮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 매출액이 234%, 영업이익은 660%, 순이익은 5.3% 증가했고 테이펙스도 한솔케미칼의 자회사로서 2차 전지하고 관련돼 있죠. 예. 그래서 좀 뭐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S&T 모티브, 서울옥션도 K옥션과 마찬가지로 뭐 경매 시장이 많이 성장했다고 해서 실적이 그런 대로 잘 나왔네요. 예, 잘 나왔고 S&T 모티브는 자동차 관련인데 실적이 약간 좀 감소를 했고 어, 이노와이어스가 좀 실망스럽고요. 5G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가 봅니다. 예, 5G는 아직 갈 길이 먼가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이 잘 나왔네요. 그러나 주가는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테스도 실적이 좀 많이 감소했네요. 테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감소했고 그 외에 모트렉스가
실적이 좋네요. 지금 뭐 주당 두 주를 무상경자 발표를 했죠. 얼마 전에는 액면 해가지고 가격이 뭐 3만 원대였는데 오늘 4만 원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 뭐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주당 두 주를 주는 무상경자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죠. 뭐 보트렉스 나노신소재가 이제 2차전지 CNT 도전지에 관련돼 있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숫자는 아주 낮지만 수치는 낮지만요. 어, 그 다음에, 뭐가 또 눈에 띄나요? 뭐가 눈에 띌까요? 딱히 뭐 눈에 띄는 거는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이때까지 말한 것 중에, 뭐, 캠트로스도, 좀 주가가 좀 작년에 좀 세게 갔던 건데, 실적은 뭐 그닥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삼양 옵틱스가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이게 그런 거 관련된 옵틱스, 렌즈, 뭐 카메라 렌즈, 제가 이제 옵트론텍을 자주 이야기하는 그런 종목인데 실적이 나름 괜찮게 나왔습니다. 넥슨 게임즈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예, 메카로도 이제 그 전구체,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솔렘을 살펴봤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한번 훑어보시고 YM텍 EV 릴레이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위즈윅 스튜디오가 뭐 실적이 별로 안 좋네요. 위즈윅 스튜디오 별로 안 좋고 지금 메타버스는 뭐 거의 뭐 지금은 뭐 작년에는 엄청 핫하다가 지금은 뭐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메타버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적을 한번 쑥 살펴보시고 여기에 안 나온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미리 살펴봤지만 여기 안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 제일 처음 살펴볼 종목이 LNF입니다. LNF 실적을 살펴볼 건데 안 나와가지고 예, 제가 다트에서 미리 찾아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NF 실적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LNF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23기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지난 작년 1분기 비교를 해보면 이게 5,535억 8,870만 원?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단위가 100원, 1,000원, 1,000원이니까 1,000원, 만원, 1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100억, 1,000억이죠. 예, 5,535억 8,870만원. 예, 그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 작년 동기는 1,444억 8,700만원 정도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게 530억 4,660만원 정도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지금 단기 순이익이 이게 이제 712억 5,600만 원이죠. 작년에는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제 주당 이익이 지금 2,238원. 작년에는 마이너스 164원이었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 1분기와 21년도 1분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냐? 그러면 이 작년 4분기 실적은 어땠냐? 작년 4분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실적 발표한 거는 여기다 적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예상 실적도 이제 정리를 했고 여기 작년 동기랑 비교를 했고 그다음에 직전 분기 작년 4분기하고 비교해도 3,801억에서 5,535억이니까 한 뭐 얼마입니까? 이게 한 2천억은 안 돼도 1,700억이 넘게 증가했죠. 1,700억이 넘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82억에서 530억이니까 그건 뭐 250억 정도 증가했다고 보여지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약간 10%를 밑도는 그런 흐름인데 확연하게 그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 22년도 예상 실적이 2조 7천억이거든요. 매출액이 작년에는 1조가 안 됐습니다. 확실히 실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영업이익도 1908억, 순이익은 1323억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만 봐도 숫자가 상당히 커지는 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숫자. 그냥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23만 8,400원이 종가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어느 정권사는 32만 원 목표 주가를 써냈던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5만 원은 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5만 원은 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의 수익을 끌어다 쓴다고 해도 PR은 좀 높긴 높습니다. 64.74배. 22년도 예상 순이익을 가지고 오늘 시가총액을 하니까 64.74배가 나오고 PSR은 3.16배 나오고 외국인 지분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보다 한 2% 정도 증가했는데 21.38% 나왔죠. 그래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느낌이 확연히 듭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듯이만 뭐 동원 시스템즈도 있었고 테이펙스라는 것도 있었고 예, 나노 신소재 뭐 지난번에 살펴봤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 이런 거 다 살펴봤듯이 2차 전지 관련주는 계속해서 실적이 이 숫자가 높아지는 걸 봐서 성장한다는 걸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미래 수익을 끌어다 쓸 것이냐, 밸류에이션의 문제긴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성장하고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 최고가 25만 5천 원 찍었죠. 작년 11월 19일. 그리고 올해도 25만 원을 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뭐 25만 원은 당장이라도 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예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도 보시면 뭐 여기 실적 발표하는 뉴스는 안 나왔지만 실적 나오고 난 이후에 실적 보고서 증권사들의 이제 평가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좋게 보고 있죠.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예, 가파른 실적 성장 지속하고 있다. 1분기 깜짝 실적 영업이 급증했다. 예. 그리고 LLF 1분기 실적 테슬라 2차전지 수요 증가 뭐 이렇게 보면은 목표가 지금 줄 상향하고 있다라는 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뭐 대부분 뭐 40만 원, 30몇만 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지금 23만 원 얼마인데 제가 볼 때는 25만 원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고 30만 원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20만 원대 아래에서부터 꾸준히 사모았기 때문에 어 에코프로비엠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제 LNF를 제일 많이 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중에는. 2차 전지가 사실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작년 말부터.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LNF도 20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15만 7천 원, 여기도 뭐 17만 원, 여기도 뭐 17만 원 아래로 깨졌었죠. 이런 때가 많았다는 거죠. 이럴 때 분할 매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그 성장세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예. 성장세가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꾸준히 사모았다가 지금 계속 이제 기다렸다면 지금쯤은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한 20만 원만 사도 20만 원만 사도 목표 주가 30만 가면은 50% 수익 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투자,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LNF 실적을 살펴봤고요. 지금 두 번째로, 리노공을 볼 건데, 그 전엔 이제 LNF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기업 정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워드 PR이 53.77. 아까 계산한 거는 64배가 넘었잖아요. 예, 지금 포워드 PR 53.77이고, 지금 뭐 시가총액 8조 3천억이 넘죠. 오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21.38% 하고 있고, 지금 예상 실적이 429억이었잖아요. 429억보다 더, 잘 나왔죠. 지금 여기 예상치인지 P인지 E인지 E가 이게 5,299억이잖아요. 예상치가. 1분기 예상치가 5,299억이었는데, 아까 실적이 얼마 나왔다고 했죠? 어, 5,535억이잖아요. 5,535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30억이고, 5,500이니까, 훨씬 뭐,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다는 거죠. 지금 뭐,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치가, 1년 예상치가 2조 7천억. 이거는 아까 그대로 옮겨 제가 적었고요. 이 지금 확정치가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다는 거죠. 유보율도 뭐 엄청나게 돈이 많다는 거죠. 3,600%. 3,600%고 영업이익률은 점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정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매출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숫자는 더 많이 찍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도 리노공업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스태픈을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끊고 이따가 다시 녹화를 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EV, ES 배터리 사업 모두 영위하고 있고 그린 유질수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제가 스태픈 하고 나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두 번째로. 예, 두 번째로 리노공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다트에 들어가서 분기보고서에 실적 발표 났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신문 기사는 인포스닥 이런 게 나지를 않아가지고 다트에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연결 재무제표 여기 보시면은 포괄손익계산서에 1분기 매출액이 892억 8,600만 원, 8,700만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은 375억 2,600만 원 정도. 영업이익은 이게 여기가 5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니까 375억 2,500만 원, 2,600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311억 340만 원,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동기는 682억 정도 되죠. 68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78억인데 370, 한 100억 정도 증가했네요. 영업이.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44억에서 311억 정도니까 한 70억, 70억 정도 순이익도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인어공업 같은 경우 22년도 1분기 영업이익률이 42% 나왔습니다. 42%.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입니다. 작년 1분기도 4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41%, 올해는 42%, 1% 증가했네요.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직전 분기에 비해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뭐 300억 넘게 좋아졌죠. 물론 1, 4분기보다는 안 좋지만 작년 4분기가 어쨌든 숫자가 확실히 커졌다라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엇보다도 1% 증가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종가가 17만 1,400원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주가가 더 싸진 느낌이죠. 지금 뭐 3, 4분기, 4, 4분기, 1, 4분기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더 싸진 느낌입니다. 시가총액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PR도 22배로 떨어졌고 PSR은 한 8배 정도. 외인 지분도 좀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었고. 어쨌든 이 회사는 뭐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적도 뭐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 그런 데서 뭐 리노핀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의료기기에 진출한 것도 좀 잘 되고 있고 성장했다고 그 정권사 보고서에 나오죠. 그리고 배당금도 20년도에 1,500원 줬지만 21년도에 2,500원 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한 3,000원 정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3,000원 정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22년도 예상되는 그 실적 매출액이 3,3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은 1,378억. 그다음에 순이익은 1,182억 정도니까 이거 22년도 순이익과 매출액 해서 22.1, 7.9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라든가 기업 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노공업. 리노공업 일봉으로 본다면 작년 9월 15일 날 21만 6,700원 찍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이 15만 9,200원까지 올해 5월 10일 날 내려갔는데 지금 17만 1,4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20만 원에 넘어가야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꾸준히 배당을 주고 정말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뭐 만 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지켜봤지만 이 회사는 정말 꾸준합니다. 예, 만 원도 안 하던 시절 이게 언제적일까요? 월봉 만 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제가 봐왔으니까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제가 주식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문기사 스크랩에서 봤던 회사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만 원도 안 하던 회사가 지금 뭐 20만 원 넘게 갔으니까 거의 뭐 10년 동안 한 20배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이게 거의 뭐 독점적으로 그 리노핀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니까 반도체 회사에 예,
그리고 뭐 거의 매출이 뭐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뭐 한번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매출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당을 잘 주고 그다음에 직원 복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창업자 두 분의 성을 따서 리노공업을 했죠. 이씨와 노씨에서 이름을 리노공업이라고 지었죠. 어쨌든 꾸준히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리노공업. 제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그 소켓 핀 관련해서 리노공업이 대장, 그다음에 TSE, 그다음에 ISC라고 했는데 이따가 TSE도 알아보겠습니다. TSE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은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나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자체 브랜드로 개발해 제조 판매하고 초음파 진단기, 이 의료기기에도 지금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0년 이상의 업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품종 단납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IT 업체들의 지속적인 신규 발주를 받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가운데 영업력 제고, 수익 구조의 최적화, 품질 경쟁에 강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예,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정말 리노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 있는 수치를 제가 아까 옮겨 적었고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여기 지금 E라고 돼 있죠. 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유보율도 뭐 5,400%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이 40%대니까 상당히 뭐 잘 나오는 거죠. 뭐 소프트웨어 회사 수준으로 나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뭐 36% 정도, 37%뭐 이렇게 나오고 배당금도 지금 뭐 제 생각에는 한 3천 원 주지 않을까. 3,000원 정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25.2배, 20.69, 포워드 PR이 20.69 정도고 외국인 지분율이 46.21%입니다. 46.21%. 엄청난 지분율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세 번째로 TSE 실적을 살펴볼 건데요. TSE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T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포스트하게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다트에 가서 보는 게 더 정확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SE는 809억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2억, 그 다음에 순이익은 193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31%, 87%, 77%,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많이 성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비해서는 어떤지를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TSE도 오늘 이제 8만 5천 원을 했는데 어쨌든 87,300원까지 찍었을 때 RSI가 뭐 90까지 넘고 100까지 갔었네요. 지금 떨어져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9만 원도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어쨌든 최고치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7,300원이 이 최고가였는데 이걸 뛰어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파운드리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같은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쪽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보다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이 파운드리 비중이 훨씬 크잖아요. 자동차라든가 가전이라든가 뭐 여러 엄청나게 많이 쓰이잖아요. 반도체 안 쓰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로봇에도 쓰이고 선박에도 쓰이고 선박도 자율주행 할 거고 전기차도 자율주행 하고 나중에 이제 UAM 같은 경우에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반도체가 엄청 들어갈 거고 블록체인에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블록체인은 또 메모리하고 좀 관련돼 있는 거지만 어쨌든 반도체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24년까지도 쇼티지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TSMC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로 공격적인 정설을 하는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TSE, 리노공업, TSE 봤습니다. TSE도, 기업 정보를 한번 볼까요? TSE 기업 정보를 보면 20.48배, 포워드 PR은 뭐 10배 아래로 떨어지네요. 9.66배.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10.44%. 10.44%. 지금 시가총액이 9,159억, 82,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예상 실적이 155억인데 예상 실적이 155억 정도인데 이것보다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807 매출액은 좀 적게 나왔어요. 872억 대비 809억인데 영업이익이 아까 155억인데 222억 나왔죠. 그다음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 129억인데 이게 193억 나왔으니까 매출액은 좀 예상치보다 떨어지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잘 나왔다.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보율도 보십시오. 4,3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영업이익률이 잘 나옵니다. 28.10, 뭐 24%대. 그다음에 직전 분기에는 좀 떨어졌네요. 13%지만 어쨌든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고 배당금도 작년에 500원 줬네요. 올해는 600원 기대된다고 돼 있고 이런 회사들도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하면서 배당도 주고 하기 때문에 조정시 지금으로서는 TSE보다 리노공업 사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 차트상으로 밸류에이션을 일단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TSE가 더 싸긴 싸네요. 예, 밸류에이션 더 싸긴 싸지만 차트상으로만 보면 위치상 리노공업이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리노공업을 더 선호한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차트상도 그렇고. 어쨌든 단순하게 주가 가지고 PER 계산할 때는 리노공업은 22배 정도 되는데 여기 TSE는 10배 정도 나오네요. 10배. 그리고 PSR은 2.45배. 밸류에이션은 TSE가 더 낮네요. 어쨌든 22년도 예상 실적이 3,844억, 영업이익은 1,080억, 순이익은 909억, 영업이익률이 28% 정도 나옵니다. 여기 지금 1분기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27.46% 나오는데, 아무튼, 배당도 많이 주고, 유보율도 높고 밸류에이션도 싸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TSE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예, 상승 여력이 있다. 리노공업이 22배인데 TSE는 10배다. ISC는 뭐 또 한번 볼까요? ISC도 이전에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계산을 해보면 뭐 어쨌든 대장은 리노공업이고 두 번째 TSE, 세 번째는 ISC다. 근데 매출액 숫자라만 보면 거의 800 아까 매출액 차이가 얼마 안 나죠. 매출액 리노공업하고 어 저기 TSA하고 매출액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809억, 222억, 193억이면 리노공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더 좋죠. 리노공업이. 예, 그리고 순이익률도 더 좋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예. 그리고 아마 매출처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다변화되어 있는 리노공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쳐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차트상 위치로 봐도 지금 리노공업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비싸도. 그래서 참고하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ISC까지 3개 정도 한번 여러분도 비교를 해보시고 굳이 산다고 하면 어느 것을 살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다음으로는 TK 케미칼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TK 케미칼도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주가는 너무 안 움직입니다. 작년 10월 1일 7,700원 정도 찍고 7,700원, 그보다 8,950원, 7월 13일 8,950원 찍고 지금 5,120원 하니까 거의 뭐 43% 낮은 위치죠. 최고가에 비해서는. 그 당시에는 문제 SM 상선이라는 자회사 IPO도 하고 준비하고 있었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는 관계로 IPO를 철회를 했죠. SM그룹에 속하는 TK케미칼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실적이 어마어마한데 아무리 지주사 뭐 할인이 된다고 해도 주가는 너무 싸 보입니다. 밸류에이션이 2배도 안 됩니다. PER이. 예, PER이 2배도 안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어쨌든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한번 실적을 볼까요? 주가도 상당히 뭐, 제가 볼 때부터는 너무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TK케미칼. 예. 실적은 이제 1분기에 2017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25억, 순이익은 1168억이죠.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순이익률이 58%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1%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 순이익도 150% 증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오늘 190원 달러 올랐습니다. 190원. 예. 밸류에이션이 너무 쌉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TK케미칼도 지금 PER이 1.28배입니다. 1.18배. 포워드 PER이 1.50. 업종 PER이 50배인데 너무 싼 거 아닌가. PBR도 0.67배입니다. 회사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싸다는 거예요. 0.67배밖에 안 나오고. 외국인 지분이 2.5%, 시가총액이 4,481억. 예, 저 싸도 너무 싼 게 아닌가. 주가가 너무 안 움직입니다. 정말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안 움직여요. 예, SM 인더스트리 예, 그 대주주인데 SM 그룹이죠. SM 그룹. SM 상선도 있고 이 회사가 뭐 지분도 대한해운 지분도 가지고 있고 SM 상선 지분도 가지고 있고 지금 화학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동사는 롤트로 금속 막 토토 애칭의 독자적인 기술 공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스 필름, 모스 터치 스크린의 두 가지 제품으로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뭐 있고 중국 제품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 미국과 일본 등 신규 시장으로의 직수출 확대, 로컬 거래선의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진 업체들의 페트 사업 시작으로 국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적이 올해는 7,600억, 매출 영업이익 689억, 당기 순이익이 이제 3,442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네요.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하고 매출액도 참 조금 뭐 600억, 700억 정도 증가를 하지만 유보율도 1,370% 정도 되고 영업이익률은 아까 10%대죠. 10%인데 9%, 10%. 그다음에 지금 배당금은 안 주고 있네요. 이렇게 순이익을 많이 내는데 배당을 왜 안 주지? 배당만 줘도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로 가지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SM 상승 29.5%, 대한해운 11.3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좀 전에 살펴본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숫자가 직전 분기보다는 조금 안 좋네요. 순이익만 좀 좋고,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직전 분기보다 조금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졌나? 그런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근데 PR이 1배 수준입니다. 1배 수준.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PSR도 1배도 안 되고, 예,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 22년도 예상 실적을 했을 때 1.35배가 나오니까, 참, 주가가 너무 안 움직입니다. TK케미칼. 어쨌든 배당이라도 여기 준다고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고 할 때 SM 상선에 IPO를 한다고 하면 또 그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희망사항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MK전자를 보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배당도 많이 주고 실적도 잘 나오는 MK전자. MK전자가 1분기에 2,46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6% 증가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5억, 0.9%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뭐 여기 안 나오는 지배지분 순이익밖에 안 나오는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 그 폭이 좀 미미하다. 그 폭이 미미하지만 분기 기준으로 최대 영업이익이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MK전자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옵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한솔케미칼과 같은 해서 실리콘 음극재 이야기 나올 때 가장 세게 갔죠. 작년에 27,750원까지 갔는데 지금 뭐 거의 46% 아래에 있습니다. 46%. 예, 46% 아래에 있고 거래량도 이 당시에 많이 터졌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게 다시 나온다고 하면은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냐.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드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쪽 하나가 생각인데, 글로벌 1위인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제가 MK전자 많이 다뤘던 종목 중에 하나고, 저도 또 MK전자도 또, 아까 TK케미칼만큼이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안 갑니다. 예,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 어쨌든 2차전지 관련된 실리콘 언급제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붙어줘야 다시 주가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정보에 가서 올해 예상 실적이 안 나옵니다. 예상 실적이 안 나오고 지금 예상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직전 분기 4분기 대비해서도 4분기에 2,533억이었잖아요. 2,533억에 70억, 155억이었는데 2,530 예. 4분기보다 좀 떨어지네요. 4분기 영업이익은 77억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증가했네요. 205억인데 4분기 70억이었죠. 2,503 매출액은 좀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70억에서 200억대로 넘었었고 당기순이익은 155억인데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억이니까 조금 안 좋네요. 예. 어쨌든 MK전자도 꾸준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MK전자가 꾸준히 주죠. 배당도 MK전자는 꾸준히 줍니다. 영업이익률은 좀 감소를 했네요. 감소를 하고 배당 150원 정도 작년에 줬습니다. PER도 상당히 낮아졌죠. 12.1배. 여기 보면은 외국인 지분율 3.34, 시가총액 3,129억이고 현재 PER은 9.39배, 업종 PER, PBR도 1배가 안 됩니다. 지금 회사 청산 가치보다 싸다는 거죠. 이 정도 주가 하면 진짜 제가 봐도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K전자.
예, 좀 더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내려와 있고요. RSI도 뭐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모아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쨌든 실리콘 언극제 이야기가 그때 삼성 SDI에서 한솔케미칼에서 MK전자로 뭐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면서 강하게 갔었는데 지금은 옛날 주가대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솔브레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2,815억 9천만 원입니다. 2,815억 9천만 원. 전년에 2,391억 7,800만 원 대비해서 좀 증가했네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76억 3,500만 원. 그리고 전년 동기 505억 정도, 한 70억 정도 증가를 했네요. 70억. 그리고 순이익은 487억 4,600만 원. 전년 동기에는 421억 정도니까 순이익도 증가를 했고요. 어쨌든 솔브레임도 반도체 관련된 회사로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솔브레인은 이전에 뭐 테크노 세미캠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 뭐 솔브레인 홀딩스와 지주 회사와 사업 회사로 분할돼서 두 개 다 상장돼 있지만 어쨌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꾸준히 잘 나오는 회사이고 배당도 꾸준히 주고 옛날부터 테크노 세미캠 시절부터 꾸준히 지켜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뉴스에는 별도로 또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트에서 한번 실적을 봤고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도 보면은 작년 7월 23일 날 37만 2,600원 찍고 지금 많이 내려와 있죠. 28%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솔브레인도 주가가 상당히 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어쨌든 관심을 가져 보시고 어쨌든 주가가 2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좀 사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솔브레인. 그리고 기업 정보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솔브레인 지금 12.41배, PR은 12.41, 포워드 PR은 10배 정도고 배당 수익률은 0.82%, 외국인 지분율이 27.39% 정도 되어 있고 1조 8,427억. 지금 오늘은 12.87% 올랐네요. 그래서 26만 7,400원.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12.87%. 아우, 무거운 종목이 좀 많이 올랐네요.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템플턴 에셋이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템플턴.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도 아까 27.39% 정도 되니까 이런 회사, 외국인 지분이 많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조정받을 때 좀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아주 큰 회사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1조, 작년에 1조 매출을 넘었고, 올해 1조 1,000억대를 넘을 것 같고, 영업이익은 2,132억, 순이익은 1,649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대 거의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뭐 유보율을 보십시오. 16,316%입니다. 회사에 돈을 엄청 쌓아놓고 있는 거죠. 돈을 엄청 쌓아놓고 있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1950원 줬네요. 20년도도 1950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1950원. 근데 제 생각에 올해는 2,000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PR 11배로 싸졌네요. 많이 싸졌고. 어쨌든 솔브레인도 제가 뭐 오랫동안 지켜본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리노공업, 솔브레인 이런 뭐 정말 좋은 회사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가 조정 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너무 낮다. 2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진짜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리노공업, LNF, TSE, TK케미칼, MK전자, 솔브레인 대부분이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네요. 예, 6종목 정도를 실적을 알아보고 아까 서두에서 뭐 FM 가이드에서 발표한 실적 그 목록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그다음 실적이 호전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은 회사들을 찍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TSE가 뭐 실적 발표기 좀 그렇고 그 외에도 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좀 내려왔지만 LNF도 좋았고
그 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지금 5,020원까지 갔고, 그 외에 TK케미칼은 실적에 비해서 좀 너무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득산 네오록스도 실적 발표를 했고, 뭐 대주전자재로 오늘 2차 전지주들도 좋았죠. 특히 이제 SL 같은 경우에 LED 헤드램프 자동차 관련된 예, 종목도 오늘 좋았고, QSI가 오늘 모트렉스 관련된 그 현대차가 SOS랩인가 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그것 때문에 오늘 QSI도 상당히 18,250원까지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도 사모고 있는 중이라서, 어쨌든 레이저 다이오드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 테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 많이 사모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사모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넥스틴도 실적이 좋았고,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전부 다 괜찮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러분들 픽할 게 선택의 폭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 프로도 지금 이 가격 때문에 상당히 8만 원 알아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노 신소재, MC넥스,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중에 퓨런티어도 있었습니다. 퓨런티어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현대차가 SOS랩하고 제휴를 맺었대, MOU를 맺었는지 그 관련돼서 관련 테마들이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아까 QSI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퓨런티어가 SOS랩과 라이다 공동 특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우리 모바일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해서 퓨런티어가 상당히 많이 움직였죠. 퓨런티어가 갑자기 모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모회사. 이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어쨌든, 자율주행, 로봇 관련돼서 꾸준히 봐야 된다. 모트렉스도 아까 말씀드렸고, 후성도 오늘 어제 실적이 좋았고,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24,500원까지 갔죠. 예. 그리고 모트렉스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솔브레인, 아까 실적 발표에서 12.87%. 예. 종목들이 오늘 좀 주식이 좋았습니다. 지수는 0.92, 1.14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제가 또 나이백도 언급해드렸는데, 나이백도 오늘 좀 갔고, 한솔케미칼도 오늘 좀 세게 갔고, SL 아까 말씀드렸고, QSI라든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지수 때가 간만에 조금 아주 강하게 갔다라고는 아니지만, 인텍플러스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 대부마그네틱, 어쨌든 개별 종목으로서는 세게 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꾸준하게 분할 매수해서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꼭 그 주가는 보답을 해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첨보도 오늘 좀 올랐고요.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2%가량 상승했네요.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는데 이럴 때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은 좀 많이 올랐죠. 그때 한 15만원까지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16만원까지 갔었나요? 현대중공업이 좀 세게 갔었지 않습니까? 16만 1,500원까지 가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 이 정도면은 좀 사모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주는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내일 현대중공업을 좀 새로 진입해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다 팔았기 때문에. 어쨌든 종목들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1.9%, 선물도 2.2% 정도,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4% 정도. 오늘 좀 분위기가 좋네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유가는 114달러. 유가 정말 오르고 있네요. 유가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좀 내렸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럽도 오르고 있고, 미국도 오르고 있고, 내일 또 기대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 10시 50분입니다. 남은 밤 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